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서북지역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른바 GTX-D 노선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노선을 두고 김포와 인천 주민들 간에 신경절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GTX-D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조승영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GTX-D 노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은 많은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선을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 애초에는 대광에서 발표를 할 때 김포를 기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시가 뛰어들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항의 서한문도 내고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민들께서 항의 서한을 냈다는 표현보다는요. 네. 이렇게 김포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고 서부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책 사업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시나 정치권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네. 이것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다해달라는 어떤 청원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예. 김포 정하영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10월 31일 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추가 노선을 검토하겠다라는 단 그 한마디였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헬로티브에서 네. 인천으로 노선을 확정한 것처럼 토론이 진행되면서 네. 김포 시민들은 마치 인천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헬로티브가 그 제목 선정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인천과 김포가 같이 상생해서 서부권을 획기적으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이 GTX-D 노선이 김포로부터 출발한다라면 서부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민족 대동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조 의원님께서 지난번 토론 CJ 우리 방송 네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근데 상대 측 패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인천의 타당성을 얘기를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김포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서로 약간 공방이 제대로 됐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포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김포냐 인천냐를 갖고 저희가 논쟁을 벌인 거지, 인천 쪽에 어떤 무게를 실어준 건 아니라는 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포는 지금 인천으로 가느냐 김포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인천은 인천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란이냐 검단이냐. 네. 지금 어떻습니까? 청라 주민들은 청라에서 기점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 아니냐. 그리고 제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위한 정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서 기점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인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라와 검단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 입장에서는 청라보다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기 검단 신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라를 기점으로 해서 GTX-D 노선이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검단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단을 신도시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검암역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검단과 청라 두 지역 간의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와대 청원글까지 이제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같은 이제 논란이 시발점이 바로 박남춘 시장께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게 있어요. 최근에 김현미 장관 서울시장을 또 잇따라 만나면서 청라 쪽으로 이제 이끌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하자고 해서 청원이 올라갔고요. 네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청라, 심지어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청라를 거쳐서 가자라고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김포에서 기점을 하자는 건 한 12,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인천 공항에서 서구 청라를 지나가자는 2,000명 정도로 지금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남춘 시장의 발빠른 행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국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올라가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GTX D노선 인천 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그날 저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네, 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GTX D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남춘 시장이 그동안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10분 활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선제적이고 정치적인 효과는 물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노선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는데 지금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인천시가 실질적 성과는 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GTX D 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상당한 관심,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정치적 효과 정도는 소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이 이런 발빠른 움직임 외에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4억 원까지 배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네, 인천시가 GTX D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네. 사전 타당성 영역 조사비 4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상당히 발빠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TX D 노선 발표가 지난 10월 30일 날에 있었어요. 네네.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렇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직 청라다, 검단이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인천 서부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남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라고 일단 밝혔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고요. 또 노선을 일정 부분 선정을 한 다음에 네. 사업 경제성 분석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천시 일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김포시 주민들은 또 김포시하고 지역 정치권에게 굉장히 좀 소위 말해 채찍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광역철도망은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권한이 없는 거고요. 네. 방금 이제 이 수장님께서 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그 행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론 정치인 출신 행정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과도하게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김현미 장관이나 서울시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그 자체를 과도하게 홍보해서 정치적 이득을 효과를 발휘하려 하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만드는 거지 법적 전혀 권한이 없고 또 내년 하반기 대선화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들의 움직임이지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10월 30일 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아쉬운 점과 좀 이해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아쉬울 점은 뭐냐면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지는 대략적인 노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GTX라는 D 노선이라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노선을 발표했을 때는 투기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대광위가 3월달에 발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개월 정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또 이해하는 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양 그 시에 과도하게 경쟁의 체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행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승현 의원님께서 이 국가적인 사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네. 용역 조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정책을 위반하고 최종 결정 공자이기 때문에 지자체 영역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다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자체의 요구, 건의 사항 그리고 이런 영역 조사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이런 건의사항 그리고 사전 아니면 용역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지자체에 유리하게 좀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왜곡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 국토부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정책적인 논리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입김, 아니면 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걸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불만을 표시를 하셨었는데 김포의 홍철원 의원도 이제 대광위에 그런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선을 좀 김포 기점을 강력히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광위 측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뭐 형식적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검토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김포시뿐만 아니라 김두관, 홍철 의원님도 아주 치밀하게 이 논리를 가지고 김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설파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과도하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국토위나 또 서울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홍철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최기조 위원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 저는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기는 어렵다. 아니 지금 홍철호 의원이 또 김포를 지역구라는 국회의원이고요. 또 마찬가지 여당의 김두관 의원이 지금 하겠다고 지금 보도자료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출신이면서 국토부 의원이죠. 의원이면서 자기 지역구 현안을 얘기하는데 최기주 위원장이 또 학자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검토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괜히 또 많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검토라는 게 물론 행정적 용어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만 대광위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3월 말일 날 그 발족을 했어요. 불과 아마 조직 구성하고 실제로 활동한 건 3, 4개월밖에 안 된다. 이 속에서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검토 수준인 겁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건데 이걸 인천이 과도하게 자기 쪽으로 출발한 것처럼 선점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슈토크를 진행하면서 오늘 처음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건 처음인데 아무튼 뭐 김포냐 인천이냐 어디가 이제 인천 출발 기점이 되느냐는 이제 정부에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럼 김포의 출발 기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한강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5호선 연장이잖아요. 이제 방화에서부터 한강 신도시까지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지금 또 한강 김포 그 도시철도도 지금 개통이 됐는데 굳이 광역철도까지 와야 되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김포로 GTX D 노선이 출발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2007년에 경기도가 최초로 국토해양부에다 GTX를 건설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그 B 노선이 지금 송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D 노선을 청라에서 출발한다? 이건 마을버스도 아니고 광역교통도 아니고 이건 급행철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C 사업성에 지금 불과하다. 왜냐하면 송도에도 출발하는데 GTX라는 건 그 반경 20-30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나란히 또 노선을 그 선취한다는 것은 용역에서 타당성 수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포에서 출발하면 김포는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같이 인접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양 신도시와 김포공항으로 간다라면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서부권 교통망 개선에도 획기적인 그런 안이 될 수 있고 이 D 노선이 추가 검토가 된 것도 바로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은 바로 통진이나 마송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 합리적인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송도에서 B 노선이 출발하는데 청라면 이거 마을 버스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김포와의 관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단하고 이제 청라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청라로 갈 것이냐, 검단으로 갈 것이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라가 7호선이 연장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청라 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검단 역시 지하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2024년까지 계획대로라면은 네. 검단에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또 지난 5월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을 지나서 김포를 지나서 일산까지 연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그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런 계획도 돼 있고요. 결국 실현 가능성 여부는 이게 기점이 어디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가게 되거나 균형 발전 이런 게 되면 검단 신도시 전에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라는 경유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시에서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인천 공항이든지 청라를 기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김포가 소외가 되겠죠. 네. 소외가 되고 이제 검단 신도시까지 최대한 경유할 수 있는 물론 안 되더라도 검암역까지 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서로 다른 거지 꼭 지하철 7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라가 안 된다.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핵심이다. 관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네네. 지금 비노선도 송도에서 원래는 청량리까지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BC가 1이 넘어야 국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0.33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다시 연장을 어디까지 하냐? 마석까지 한 거예요. 네. 마석도 1이 안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가 포함되니까 이제 1이 나와서 지난 8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많은 그 교통 인프라가 깔려 있다. 아시겠지만 비노선뿐만 아니라 그 7호선도 청라까지 지금 연장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돼 있고요. 또 광역철도가 그 공항철도가 있고 또 1호선,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검단 신도시의 그런 취약한 교통 개선을 위해서라도 김포에서 출발지가 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광역교통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내년에 용역을 수행을 통해서 어떤 대략적인 그런 위치와 노선이 좀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최적의 노선을 좀 대략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 통진 마송에서 네. 차량 기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한강 신도시가 그 검단 신도시 대구하고 이렇게 네.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무동도 같이 검단 신도와 인접돼 있고 그래서 한강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신도시가 또 3기 신도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계양 신도시와 공항 마곡으로 해서 도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GTX라는 것을 사업 제안할 네. 때 세 가지 노선이었어요. 하나는 네. 북쪽과 남쪽, 수원과 북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서북쪽, 그러니까 김포와 동쪽, 남양주 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노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과 의정부 내지는 서울을 15분 내지는 30분 이내에 외곽 도시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그 지하철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소장님도 한번 최적의 노선을 좀 그려주시죠. 노선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이기주의가 충돌하지 않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래 결국은 뭐 국토의 균형 발전과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대한 사업적 분석을 해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인천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뭐 인천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청라하고의 사업성 비교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김포하고 검단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그건 그뭐 기본, 네, 청라에서 검단을 거쳐서 가는 뭐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그건 계신 사업 거죠? 타당성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선에 대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이 문제는 이제 또 다시 논쟁이 되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GTX 디노선 오늘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